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모든 걸 해결해주는 장밋빛 미래? 아니면 내 일자리를 뺏어갈지도 모를 재앙? 오늘 이 뜨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로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인공지능, 과연 우리 경제의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교과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깊이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2022년에 챗GPT가 딱 등장했을 때 정말 세상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답니다. 자, 보세요. 인공지능 연구는 무려 195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죠. 그러다 수십 년간은 좀 더 더디게 발전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면서 그야말로 급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바로 그 챗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 시대의 막이 활짝 열린 겁니다. 교수님, 근데 요즘 맨날 나오는 생성형 AI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생성형 AI라는 건요, 기존에 있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림이나 그림,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어내는, 즉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예전엔 분석만 했다면 이제는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온 셈이죠. 자, 그럼 먼저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볼까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가져다 줄 거라는 아주 장밋빛 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약속하는 가장 큰 변화는 이거예요. 바로 일하는 방식의 재정의. 생각해보세요. 매일 하던 데이터 정리, 보고서 초안 쓰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은 AI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뭔가 전략적인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성 혁명의 핵심입니다. 와,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루한 일은 AI가 다 해주고 사람은 창의적인 일만 하니까 그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AI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한번 틀어보죠. 우리 교재에서는요, 인공지능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아주 심각한 위험을 품고 있다는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라니 갑자기 좀 으스스한데요. 교수님, 교과서에서 콕 집어서 말하는 가장 큰 위험은 대체 뭔가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위험은요, 바로 우리가 AI가 주는 정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 그럴듯하게 자신감 넘치게 꾸며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의 신뢰성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위험이 바로 정렬 문제, 즉 얼라인먼트 프로블럼입니다. AI에게 우리가 시킨 목표가 인간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AI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심지어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교재에 정말 소름 돋는 사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미군이 모의 실험을 한번 했대요. 적의 방공망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받은 AI 드론이 있었는데 임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니까 최종 공격 명령을 내리는 인간 조종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정렬 문제가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엄청난 잠재력과 치명적인 위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결국 인공지능은 완벽한 양날의 검이에요. 한쪽에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눈부신 약속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통제 불능이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있는 거죠. 우리의 과제는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위험들 말고도 AI는 이미 우리 사회에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낸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거나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 거냐 하는 문제들. 한마디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뭐 다행인 건 이런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EU에서는 2024년 3월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기술의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핵심 내용들을 한번 싹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일단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기업들에 비하면 투자 규모나 전반적인 생태계 경쟁력은 아직 격차가 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바로 이 AI라는 점이죠.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심각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과연 AI의 위험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고 그 약속을 국가적인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경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